여러분,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시작하니까 곧바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예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게 잘못됐다. 다 개별로 다 지불을 해야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선진국은 100만 원 이상, 인당 100만 원 이상 뿌렸으니까 우리도 지금 100만 원까지는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1차, 2차 뿌리면서 개인당으로 봐서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40만 원 밖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는 줄곧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회, 2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3회, 4회, 5회, 6회 뭐 얼마든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뿌려야 한다. 이번에는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또 퍼주기식 방역 내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금은 방역에 주력해야 될 때지 재난지원금이 더 급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6일인가요?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미 나왔었잖아요. 국회에서도 지금 내년 설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연휴 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총선이 보궐선거죠. 보궐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언제 뿌린다? 저는 4월 전에 한번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월 전에. 그래야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대한 매표가 가능하죠. 정부 혈세를 주고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또 매표 행위할 거예요. 구정에 주고 더 줄지도 모르죠. 구정에는 제가 봐서는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재명 지사도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미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이거 생각보다가 빨리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내년 구정까지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오르냐? 재난지원금이 오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 내용이 재정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정성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재정 1조를 확대했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을 보는 지표거든요. 맨 밑에 있는 걸 보면 가계 이전이에요. 가계 이전. 이게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가계 이전이니까 가계에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가계 이전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재정 성수가 0.2785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조를 돈을 풀었으나 실제 GDP가 증가하는 것은 2,785억만 증가한다는 거예요. 1조를 풀으면 GDP가 한 2조 정도 증가하거나 뭐 이러면 뭐 그야말로 돈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0.2785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낮아요. 예. 사실 보시면 정부 소비도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 소비도 지금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 소비, 투자, 수출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소비 부분에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퍼붓고 있거든요. 예. 정부 소비를 엄청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90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효과는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부 소비도 이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행히 정부 투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조를 풀었는데 9,403억 원. 정부 투자라는 게 뭐 SOC 건설하는 거, 도로 건설하는 거, 항만 건설하는 거, 공항 건설하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 투자가 지금은 훨씬 유리하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돈을 그냥 퍼주기식으로 줘서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 지표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조세재정연구원도 그만큼 깐깐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볼까요?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재정 성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정 1조를 지출했을 때 다르지요. 그죠? 3,300원 3년 평균치입니다. 3년. 3년 평균 추정치예요. 1조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GDP 성장은 3,300억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3,300원. 여기는 아까 조세재정연구원보다는 조금 낮지만 결국은 정부 이전 지출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빚만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만 늘린다. 이게 여러분 진짜 고민해서 맨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너무 만연하니까 누구나 막 뿌린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주기 방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퍼주기 방역. 당연히 나라 살림은 엉망이겠죠. 지금 솔직히 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요. 이 통합재정수지는 빼놓자고요.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나라 살림의 올바른 지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요. 4대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자 비율이 적어요. 근데 관리재정수지는 요거를 빼고 순전히 순수 나라 살림에 대한 지표예요. 지금 2020년 보세요. GDP 대비 6.1%입니다. 거의 대부분 6%로 가요. 앞으로 2024년까지. 나라 살림이 지금 엉망이 돼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국가의 빚만 계속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지금 푼다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돈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의 방역, 저는 그 방역이 오히려 나라 살림에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빚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보면요, 참 국민을 좀 우습게 한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어요. 돈 뿌리면 표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